새벽 4시 35분. 도시가 여전히 잠든 시간. 학교 교정에 첫 발을 들이는 사람은 경비원도 교장도 아닌 17살의 남학생이었다. 낡은 운동화를 끌며 철제 바구니와 낡은 걸레를 들고 계단 쪽으로 향하는 그의 실루엣은 어둠 속에 거의 스며들다시피 했지만 멈칫거림은 없었다. 그는 정확히 12개의 계단을 올라 3층 복도까지 걸레질을 한 뒤 다시 1층까지 내려와 또 다른 동의 청소를 시작했다. 누구도 시킨 적 없고 누구도 바라본 적 없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이상한 습관처럼 보였고 이후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 일과는 이 소년의 하루 전체를 움직이는 유일한 리듬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로 기억했다. 수업 시간에 딴청 피우는 일도 없고 시험에 열을 올리는 것도 아니었다. 급식을 받는 줄 끝에 항상 서 있던 아이. 새 교복을 입은 적도 비싼 필통을 들고 다닌 적도 없던 아이. 교사들조차 그가 무슨 꿈을 꾸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몰랐다. 그리고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인지 교실 청소를 자청하더니 나중에는 본관 건물 전체 계단까지 손을 댔다. 학교에는 정식 미화원이 있었고 그의 청소는 그저 중복된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닦은 구간은 아침 햇살이 비치면 다른 곳보다 확연히 빛이 났다. 아무도 관심 없던 그 계단에서 이상하리만큼 먼지가 덜 날렸다. 하지만 이 소년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상한 애라며 피했고 교사들은 그저 성실하다는 말로 대충 넘어갔다. 이야기의 전환점은 2학기 중간고사 직후에 시작된다. 한 선생이 아침 일찍 출근하다 소년과 마주쳤다. 그는 교실이 아닌 계단 끝 모서리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손에는 다 달아빠진 공책 한 권이 있었다. 페이지마다 숫자와 일정 그리고 이름이 반복됐다. 날짜 옆에는 작은 V자 표시가 하나씩 붙어 있었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계단 끝에서 기다릴게. 선생은 무심코 물었다. 이게 뭐니? 소년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결국 선생은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공책은 교무실 안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 한 지역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뤘다. 제목은 계단을 닦는 소년? 기사 안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담겨 있었다. 소년의 어머니는 폐암 사기였고 병원비는 감당이 되지 않아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다. 아버지는 소년이 10살이 되던 해 떠났고 그 이후로 모자는 도시 외곽 단칸방에서 살아왔다. 학교는 유일한 피난처였고 계단은 어머니가 생전에 매일 지나던 공간이었다. 그녀는 늘 말했다. 계단을 오를 땐 허리를 곧게 펴야 해. 그래야 지지 않아.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가던 그녀는 계단을 닦던 미화원이었고 소년은 엄마가 떠난 뒤 그 일을 대신하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이야기는 지역 커뮤니티를 타고 빠르게 퍼졌고 곧 전국 뉴스에도 등장했다. 기사가 뜬 다음 날 학교엔 취재진이 몰렸다. 하지만 정작 소년은 그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계단은 그대로였고 바구니도 제자리에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며칠 뒤 그가 다니던 학교 게시판에 한 통의 편지가 붙었다. 누구도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된 건 부끄럽지만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떠나셨고 저는 이제 계단을 내려갑니다. 다음엔 올라갈 일이 있겠죠? 익명의 이름이었다. 몇 년 후 같은 학교의 입학식 영상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포착됐다. 한 청년이 단상에서 말했다. 저는 이 학교 계단을 통해 세상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흔적을 지우는 일에도 의미가 있다는 걸요. 그는 당시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현재는 사회복지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졌다. 여전히 얼굴을 드러내는 일은 없지만 그가 남긴 가장 선명한 흔적은 매일 아침 햇살 아래 조용히 빛났던 계단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학교 그 계단 끝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계단을 오를 땐 허리를 곧게 펴야 해. 그래야 지지 않아.